저는 이걸 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습관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콩입니다. 요즘 뉴스만 보아도 전국의 아파트가 몇 퍼센트 떨어졌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특정 지역은 거래량이 느려서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폭등장이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죠. 그런데 누군들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자산을 일구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다 똑같죠. 우리 모두 돈을 더 벌고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부동산 이 단어만 들으면 너무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부동산 공부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부동산 공부? 부동산을 공부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동산이라는 이 단어도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공부라고 하니까 더 멀리하고 싶더라고요. 부동산 공부를 뭐부터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너무 막막한 거죠. 일단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분양? 중도금? 등기부 등본? 마피? DSR? 물론 부동산 전문가분들이야 이런 단어를 들으면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겠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다른 세계 이야기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만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괜히 물어보기도 좀 민망하고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마치 부모님에게 단어를 처음 배우는 그런 아이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불인이지만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 보았더니 도움이 되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매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정말 하루에 10분, 20분도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습관이더라고요. 딱 두 가지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예시도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돈이 되는 습관 그 첫 번째는 경제 기사 읽기입니다. 참고로 저도 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하지 않고 특히 신문을 읽으라고 하면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고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여기 네이버 화면에서 뉴스에 들어가서 경제를 클릭하고 왼쪽 화면에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매일 정말 많은 기사가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나의 눈길을 확 끄는 기사 또는 내가 꼭 읽어보고 싶은 기사를 딱 하나를 골라서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몇 개씩 읽으라고 하면 부담도 되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하루에 딱 하나씩을 읽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 기사 하나만 읽으면 끝인가? 에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돈이 되는 습관 그 두 번째는 용어 정리와 내 생각 정리예요. 기사를 읽다 보면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나올 텐데요. 저도 처음에 기사를 읽을 때는 내가 한국말을 읽고 있는 게 맞나? 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마치 수능 언어 영역을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저 언어 영역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러나 처음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거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서울 빌라 경매 낙찰률에 관한 기사를 읽고 정리한 단어인데요. 낙찰, 전세 사기, 유찰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단지 네이버에 낙찰, 전세 사기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그 단어 뜻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쉽게 풀이해서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게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다른 기사에서 이 단어 저번에 봤었는데? 하고 정리한 걸 찾아보면 그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게끔 내 방식대로 쉽게 풀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은 내 생각 정리인데요. 이게 단어 정리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초반에는 기사를 읽으면 내 생각 정리는 무슨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고 찾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단어 정리만으로도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다니 신기하다. 단어 모르는 게 많아서 찾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이렇게 짧게 써도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내가 기사를 읽고 단어도 정리하는 게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점점 단어를 정리해야 하는 양과 시간이 줄어들고 이 단어들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들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때는 이 기사를 읽고 내 의견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측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논리도 적어보면 좋겠죠. 근데 예측 결과가 나중에 봤더니 내 예상과 다를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어때요? 또 하나 배워가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생각에서 집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런 변수가 있었고 내가 이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 인사이트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조금 더 풍부해지겠죠.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자면 좀 전에 서울 빌라 낙찰률 기사를 읽고 정리해본 제 생각이고요. 전세제도 필요성에 대한 저의 생각과 앞으로 전세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제 나름의 견해를 적어보았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서울 집값 하락 둔화에 대한 기사인데 이 기사를 읽고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부동산 통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건지 앞으로의 집값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글이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매일 기사를 읽고 단어와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면 정말 소중한 나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면 종이 신문을 읽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신문 자체가 두껍기도 하고 이게 집에 쌓이면 나중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이 신문은 도서관 갈 때 한 번씩 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신문을 보면 시간이 은근 잘 간다니까요. 바쁠 때는 저도 도서관에 잠깐 들려서 헤드라인만 읽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도서관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저는 매일경제신문을 주로 읽는 편이긴 한데 인터넷 신문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유료이긴 하지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분명 선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종이 신문이든 인터넷 신문이든 읽고 나면 마찬가지로 기사를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해서 단어와 내 생각 정리도 꼭 따로 해두곤 해요. 자, 이렇게 오늘은 돈이 되는 습관 중 부동산 공부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저도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여러분과 똑같이 공부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종이 신문이냐, 인터넷 신문이냐, 인터넷 기사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 기사라도 읽고 내 방식대로 단어와 내 생각 정리를 해야 한다는 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정말 작은 것을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빛을 발한다는 말 아시죠? 간단하지만 이 돈 되는 습관을 꼭 내 습관으로 만드셔서 경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